안녕하세요. 컬럼비아 데니얼 쌤입니다. 오늘은 12학년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전반적인 2IB 에듀의 12학년 대학 입시 패키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아일라 실장님과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반적인 타임라인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일라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일라입니다. 아일라 실장님, 그동안 아일라 실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는데, 그래서 좀 저도 아쉬웠는데, 아일라 실장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트와이비 에듀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이제 학생분과 선생님 사이에서의 조율을 하는 역할,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 컨설턴트 분과의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다 이제 백업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사실. 네, 한 학생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라고 보잖아요. 미국 대학 입시라는 게 이제 수업부터 컨설팅 전체적인 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아마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12학년 대입 패키지를 학생들에게 잘 소개하는 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자, 이제 잠깐 제 소개를,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저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를 나왔고 이제 수학하고 통계학과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퀀트로서 이제 헤지 펀드에서도 일한 적이 있고, 이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서 프라이빗 에퀴티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금융권에서 월가에서 보통 일을 하다가 이게 부자를 부자로 만드는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보람을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물론 일은 잘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어렸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꿈이라면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아이들만을 위한 멋진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꿈을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컨설팅,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을 운영 중인 이제 데니얼 킴입니다. 자, 이제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저희 이제 12학년 대입 패키지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매년 5명만 받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직접 컨설팅하고 모든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아일라 실장님께서 뒤에서 다 백업해 주시면서 모든 자료를 같이 이제 연구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부탁드리면 이제 도와주시고는 하지만, 그 전반적인 아이디어나 인사이트,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이 패키지를 운영해 나가는 그 리더는 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컨설턴트를 제가 쓰지 않고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이거는 좀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손수 더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매년 5명 소수 모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수랑 에세이 첨삭도 무제한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든지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 모두 리드하기 때문에 1대1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컨설팅이나 전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그 실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있겠지만 아일라 실장님도 있겠고요. 모든 소통 방식은 줌 화상회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 단톡방도 만들고, 필요에 의하면 대면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진행 기간 같은 경우 4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늦게 온다고 해서 안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문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얼리버드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얼리버드 이벤트가 이제 3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보다 이제 약 15% 할인된 가격으로 12대학 입시 패키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3명까지 찼으니까 2명만 더 받고 있으니까 연락을 빨리 주시는 선착순 2명. 자, 이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12학년 대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상담 문의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에게 주시겠죠. 그러면 아일라 실장님과 상담 일정 조율을 하고서 일단 사전 질문제를 작성을 해요. 이 사전 질문제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아이가 본인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의 스펙, 스토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사전 질문지가 되겠습니다. 저한테 사전 질문지가 오면은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향후 미팅 때 제가 좀 더 깊게 아이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가겠군요. 어느 정도를 가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좀 더 준비를 남은 시간 해야 되겠군요. 전반적인 12학년 대입 패키지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상담을 저와 진행을 하신 후에는 계약 체결과 이 프로세스 안내를 이제 아일라 실장님이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브랜딩, 아이에 대한 브랜딩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와 제가 심층적으로 상담을 회 이상 진행을 하면서 아이의 성적, 활동 분석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특출난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이런 특이한 점이 있네? 교육학과를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케미스트리를 하고 싶었지만 근데 재밌게 케미스트리에 대한 포인트는 없고 이 학생이 교육학에 대한 수업을 들었었네. 그리고 봉사활동을 아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 학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학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 스파이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의 전공을 이제서야 깨우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스파이크 설계를 좀 하고, 그리고 아카데믹 포지션, 이 아이가 아카데믹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포지셔닝을 좀 하고, 7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AP나 이제 IB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이제 대학 선정을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1지망 정도는 이제 전반적으로 학교 선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 선정도 하고 학교 선정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 리스트도 정리를 하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활동 리스트도 정리를 하고 이 아이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아까 전에 찾아냈던 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좀 더 탄탄하게 구조하는 작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이걸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시험과 추천서라고 써 있는데요. 5월에는 보통 IB나 AP 시험에 집중해야 될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더 시험에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큰 뭔가 이벤트들을 만들어 드리지 않고요. 다만 추천서를 교사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브레그시트를 좀 만들고 추천서 요청하는 단계 요 정도만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 그 브렉시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좀 레주메랑 비슷한 단계인데요. 이 아이의 활동이랑 어떤 성격인지 수업에서 어땠는지 이런 전반적인 아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학교 교사님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종이에요. 여기에서 레주메랑 조금 다른 점은 레주메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력을 나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스토리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기억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가르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그 이 아이였지라고 생각나는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항상 그때 때때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 1년 동안의 그 아이와의 그 경험을 이제 다 모두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펙은 어떤지, 스토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종이가 이제 브렉시트라고 보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추천서를 더 아이에 맞게 잘 써주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아이에 대한 자료이겠네요. 그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6월이죠. 이제 6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때가 되고요. 대학도 다시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는 때가 돼요. 아까 전에 브랜딩 때 대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본다고 했는데요. 거기서는 아직 아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아이와 대화가 되어 있지 않는 1개월 차이기 때문에 그때 나온 대학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에 가깝고요. 지금 나온 게 1차, 진짜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분석도 하고 이 아이의 핏에 맞는 학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부모님께 그리고 아이에게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환점 실패 경험, 가치관 충돌 경험, 전공 관련 깨달음, 리더십 주도성 경험, 소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간략하게 내용을 다듬어 놓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소재를 선정하는 데에 대한 기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기준이고, 이거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또 선생님께서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그죠? 정해놓은 개수에 이제 미달되거나, 또 그거에 너무 오버하게 체크가 되면은 소재 이제 탈락시키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또 진행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만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음. 이제 넘거나 못 넘거나 그런 이제 확실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도 들어가는 이제 저희 투아이비 에듀만의 이제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7월. 그다음 4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PS 소재,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소재를 정한 걸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아웃라인도 짜고 드래프트도 짜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확실히 다 만드는 그 단계를 7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월 같은 경우는 AP 점수가 나오죠. 이제 IB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전 학기에 대한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학 전략을 2차 혹은 완벽한 대학 전략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Early Decision, Early Action, Regular Decision 전반적으로 틀을 잡아놓는데요. 여기 단계에서는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교 리서치도 들어가고요. 와이어스 리서치랑 이제 와이어스 스켈레톤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학교에 대한 선정을 해오긴 하지만 아이도 이 학교를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지 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닿아야 나중에 에세이 쓸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생과 제가 같이 이 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 그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만의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8월, 이제 8월에 가면 이제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간이죠. 이 8월에 커먼 앱 어플리케이션이 열리면 프로파일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본인이 누구인지, 가족은 어떤지, 부모님 학력은 어떤지, 사는 배경은 어떤지, 이런 전반적인 본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고, 그 아까 전에 그 4월에 저희가 이제 활동을 10개를 리스트업 해놨잖아요. 액티비티를 정확하게 10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개를 150자로 정리해서 그 스토리를 150자로 정리해서 커먼 앱에 넣는 것, 그리고 어너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액티비티 순서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얼리 디시전에 대한 서플리먼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8월에 서플리먼털 에세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얼리 디시전에부터 이제 드래프트를 작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왜 이 전공을 지원했니? 왜 우리니?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저와 간략하게 이전에 브랜딩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해놨던 거를 바탕으로 8월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쓸 수 있게 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원장님, 여기서 Y 메이저가 첫 번째, 그리고 Y어스가 두 번째, 커뮤니티 세 번째, 이 순서는, 혹시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순서는 따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이제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그냥 이 세 가지를 다 진행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라고 써 있는 거는 또 다른 질문들이 나오면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브 로드맵은 저희 실제 프로그램의 로드맵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죠? 컨설턴트랑 진행을 하지 않는 학부모님과 학생 혼자서만 이제 진행을 하는 음. 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로드맵일까요? 그죠. 아이 혼자 혹은 학부모님과 같이 준비를 하셔도 이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님과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준비를 하실 때 좀 더 아이에 대해서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아이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네, 그럼 이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이끌고 가줘야 되는 리드 역할을 또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 로드맵을 활용해서 이 기준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 왔구나. 그리고 다음 달인 뭐 6월 달에는 이런 것들 진행해야 하는구나. 그럼 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저희 로드맵이. 그럼요. 이 로드맵이 말 그대로 로드맵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여기로 삼고서 아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어느 단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2학년 대입 같은 경우는 아이마다 갑자기 SAT를 준비를 좀 더 하고 싶은 학생이 있고요. 갑자기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가 좀 더 꼈어요. 아니면은 인턴십을 좀 더 해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리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맞아요. 커스터마이즈 하셔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잘 얘기를 나누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로 넘어가 보죠. 9월 같은 경우는 12학년 1학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물론 국제학교, 한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8월에 시작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이 12학년 혹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가 좀 더 힘을 내줘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아셔야 되겠고요. 학교별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이제 2차적으로 수정을 하고 이제 전공 연결 논리 강화, 구체성 보강, 중복 제거, 여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수정하는 것에 바탕이 되는 이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0월로 넘어가 보면은 10월도 마찬가지로 서플리멘털 에세이를 수정을 하면서 인터뷰가 있는 곳들은 인터뷰들을 준비를 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ED 제출 전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보는 11월에 ED 제출을 하니까 그거를 다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ED를 제출을 하죠. EA도 제출을 하는 때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ED와 EA를 제출을 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남은 것들은 ED2와 RD 에세이들이 남았는데 아직 ED1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ED2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RD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건드려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건드려 놓은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에세이를 써놓고 ED1 나중에 12월에 결과를 발표 난 거를 바탕으로 다시 조금 더 조정을 하면서 이제 에세이를 추가할지 뭐 다른 학교를 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정을 하면서 1월에 에세이를 내고요. 여기 꿀팁을 좀 드릴게요. ED랑 EA를 제출을 하셨다고 그동안 해오셨던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절대. ED1이 합격되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더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ED1이 합격이 안 되고 ED2나 아니면 RD나 뭐 거기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끝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학교 공부도 끝까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1월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얼디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디퍼를 받은 곳들이 있다면은 그 후에는 뭐 업데이트하는 레터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 마무리된 데에서 어느 학교를 갈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ED, EA, RD 전략으로 좀 넘어올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새 추세가 ED에서 거의 마무리를 봐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ED1이랑 EA에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웬만하면 다 뽑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ED를 최상위로 이제 넣을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상위 1, 2, 3 랭킹이 있다면 그 중에서 3 랭킹 정도? 그러니까 상위랑 최상위 사이의 정도를 이제 저는 전략적으로 넣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마다 전략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애매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최상위랑 상위 사이에 리치랑 리치 스쿨을 쓰기는 써야 되겠지만 리치랑 타겟 사이에 정도 되는 학교를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리 액션 같은 경우는 얼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를 다 최대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서 타겟, 세이프티, 리치 다 넣으시는 게 맞아요. 최대한 얼리까지 넘어가지 않고 얼리 디시전 1이랑 얼리 액션에서 최대한 승부를 본다라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얼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 아이가 쓰고 싶었던 학교를 최대한 얼디에 좀 담아내면서 그리고 세이프티랑 얼디 이 두 가지 양 끝을 좀 넣는 전략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ED, EA, RD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컨설턴트가 얼마나 이제 학교를 잘 보냈는지 그 전례를 보시는 게 가장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준비를 하시다면은 준비를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학년 대입 프로세스를 아일라 실장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컨설턴트인 제가 옆에서 제일 잘 알고요. 그리고 지금 11학년 학생들 이제 12데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그동안 해왔던 것, 쌓아왔던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은 인풋의 시간이었고, 좀 뭔가 쌓아 올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보여주는 쇼잉의 시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이 탄탄할 수 있도록 저희 2IB 에듀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올려드릴 테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드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메일 주소 남기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일라 실장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국 대학 입시가 4, 5년간의 정말 긴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과 저희가 인사이트를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